저 에너지 강연을 뭐 거의 한 1000번 가까이 다녔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리에 함께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한국전력이 그동안 뭐 100년 가까이 독점을 해왔고 그래서 특히 유틸리티에 쓰이는 에너지에 쓰이는 파워 IT 시스템은 굉장히 비공개적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에너지 시큐리티 문제, 즉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가의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하고 굉장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은 제로로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갑자기 또 재생에너지는 정책을 줄인다고 했는데 예산은 다 살려놓은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들이 계속 주변에 벌어질 정도로 에너지 부분은 정치에 굉장히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왜 지금 IT가 중요해졌냐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 발전 사업, 즉 에너지를 판매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기는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에너지는 쓰는 것이지 내가 사고 판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생기면서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게 되면 이제 사고 팔려 그러면 그 발전회사라고 해서 그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전력거래소에서 판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동안 한 20개 정도의 발전회사, 즉 공기업인 발전회사 6개하고 나머지 민간발전, 즉 IPP라 그래서 인디펜던트 파워 프로듀서라 그래서 대기업에 참여한 그런 민간발전 사업자들 포함해서 최대 한 20개 정도만 발전 사업을 했고 판매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죠. 발전 사업자가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됩니다. 또 수십만 개가 되고요. 몇 년이 지나면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가정에 내가 발전기, 즉 조그만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니까 그거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하나가 이 시스템을 갖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IC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개입하는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중개사업자라는 사업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오늘 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조금 늦게 왔지만 한 3개 정도 지금 강연을 들었는데 IT만 갖고 되지 않는 게 또 에너지예요. 에너지라서 에너지는 IT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도메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메인 지식이 에너지에는 한두 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기공학, 전력공학, 금융공학,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저도 사실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20몇 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뭐 에너지 와서 전혀 못 써먹었죠. 요즘 좀 씁니다. 요즘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AI까지 거기다가 파워 인프라는 에너지 인프라는 물리적인 제약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제약 조건이 전부 다 수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학적 물리적 제약 조건과 이거를 수학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IT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또 에너지의 ICT 분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그리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IT는 대부분 그 통신망만 있으면 되죠. 통신 그리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파워 그리드라고 즉 에너지 그리드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통신 네트워크가 붙어서 같이 결합을 해서 시스템을 꾸며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제가 슬라이드 한 장도 안 넘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카운트가 안 되네요. 오케이, 나오겠네요. 요즘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시지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엄청 싸우죠. 근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싸웁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야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전은 이 365일 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한 투자 수익이 빠져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대부분이 부하 추정이라 그래서 전력에서는 주파수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게 있어서 주파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하고 에너지를 컨섬션, 수요하는 디맨드하고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주파수가 무너져요. 주파수가 무너지면 바로 정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에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해요. 부하 추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365일 풀 가동을 해야 되는 원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파수가 흔들릴 때 가끔 섬세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간헐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좀 힘들어도 참을성이 있지만 여성분들은 섬세하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배려심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두 개가 싸워야 될 인프라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탄소 배출 개념에서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 있지만 오늘의 아마 주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잡이 투 잡입니다. 하나는 또 학교에서도 강연도 수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마 그 싸움을 촉발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4년 전에 지난 정권에서 탄소 중립이 되면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시는지 도시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려줬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거를 뭘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야 될 그림이 있죠. 원자력하고 SMR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빼달라 그래서 못 빼겠다 했더니까 지난 정권에서 이걸 부탁을 해서 그려줬는데 사용은 안 됐어요. 사용은 안 됐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탄소 중립이 되면 굉장한 사회적 인프라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즘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났고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전력망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전이에요. 대정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공급망을 전력망에 붙이는 게 아니라 전력망으로부터 공급원을 떼냅니다. 평상시는 떼내고 있고 내가 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력망에서 컨틴전시라고 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난 너의 자원이 필요해 라고 할 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붙이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평상시에 붙였다 떨어지는 개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분 만에 이거 설명드리기는 좀 벅차네, 그죠?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이크로 그리드를 2045년까지 19만 2천 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발전소를 19만 2천 개를 잘게 쪼개서 그리드로부터 다 떼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IT 이야기 하기 전에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한국전력이 왜 적자가 나죠?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자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관리 통제 범위를 넘으면은요, 유틸리티는 애시스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고정비가 많이 유지되는 자산을 투자하면은 안 되고요. 자산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마켓을 열어주는 거죠. 시장을 열어주고, 그러면 민간인데 시장을 열어주면요,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건 훨씬 더 경쟁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셋 인베스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리소스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할 때 내 전력망과 내 커스터머들, 내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필요할 때 내가 지금 자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시간대 이 많은 자원, 이만큼의 자원들을 전력 시장에서 내가 살게. 너희들이 에셋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시장에서 너희들이 자원을 공급해. 그래서 리소스를 내가 사겠다. 이런 체제로 바뀌는 거죠. 바뀌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경영에 대한 원칙들이 바뀌어가고, 그렇게 해야 민간으로 ICT나 기타 등등의 기술들이 이전되기 시작하고, 나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사가 옛날에 인공위성 기술을 민간으로 넘겨주면서 뭐가 생겼죠? 실리콘밸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생긴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이 아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거를 정치하시는 분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좀 넘어가고요. 이 그림만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ICT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한 번도 우리는요,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넷 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100% 재생에너지가 이 사회에 침투를 해왔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날까라는 걸 가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참 죄송하지만 제가 공학 한림원에 가서 사실은 질책하는 자료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공학 한림원에서 뭘 했었어야 되냐라는 거죠. 탄소 중립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학 한림원에서 저도 멤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거죠. 이 중에 특히 IT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버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AC예요. 세상에 처음 생겼을 때 에너지는 에디슨은 DC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DC로 만들었는데 널리 송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에 발전기, 수없는 발전기하고 수요처에다가 발전기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또 변압기라는 기술을 테슬라가 만들면서 AC로 멀리까지 장거리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바뀌었어요. 재생에너지는 송전망에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달라붙냐면 배전망에 달라붙고 수용가에 달라붙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멀리 장거리 전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에너지 쪽에 IT 시스템은 다 송전망 기준으로 ICT가 개발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발전기가 수용가에 붙어 있고 배전망에 달라붙기 때문에 배전 중심으로 ICT 기술이 발달되고, 고객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커스터머에 가까이 IT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DC 시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AC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태양광이나 배터리는 전부 DC입니다. 그런데 AC망에다가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버터나 기타 등등 전력을 DC에서 AC로 변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망을 DC로 서서히 먼저 바꿔나가면 사회적 비용은 같이 병행해서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C를 다루는 것보다, AC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AC인데, DC는 IT 기술만 있으면 돼요. 저희 회사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국 법인은 50명입니다. 50명인데
수학자가 16명이에요. 에너지 하는 사람 3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이고요. 왜 수학자가들이 많을까라는 거죠. 전기 지식은요, 3사람이면 충분해요. 굉장히 뎁스가 있는. 근데 그걸 앞으로 저기서 보신 5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IT로 코딩으로 옮기는 건 수학자고, 알고리즘 만드는 건 수학자가 만들면 되는 거고, 코딩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자체가 에너지도 시프트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에 제가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원래 이 슬라이드 40점 갖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분만이라서 이 정도 개괄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지금 기존의 IT하고 좀 다른 어떤 형태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